전 안 했어요. 다시. 너 강의 안 들었구나. 강의를 들었어야지. 아니 했어요. 네? 95초까지 했다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니 시간 사이에 순식간에 아, 여기까지 했다는 얘기죠? 아, 그래, 했네, 우리 보니까. 네,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복습경으로, 또 복습, 쟤 때문에 또, 저 미친놈이 또 안 봤대네요. 이런 거 한번 그냥 복습용 해봅시다. 1-3. 점 P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점 P,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X축에다 대칭 이동한 점을 뭐 PX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뭘까요? X축 대칭이면 위에 있던 점이 아래로, 아래 있던 점이 위로. 따라서 Y의 절대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죠. X는 건들지 마시고 Y의 부호가 반대. 그 다음에 다시 Q라고 써놨네요, 책에. 네, 이 점을 Q랍니다. 그 다음에 Y축에 대칭이 더한 점, R이라고 했답니다. Y축 대칭, Y축 기준으로 오른쪽 점이 왼쪽으로, 왼쪽이 오른쪽으로. X 앞에 절대값의 부호 반대. 부호 반대, 4, 마이너스 3. 자, 이 세 점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사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여기 있던 점을 이쪽으로 움직였고, 여기 있던 점을 이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이 길이 재면 되죠. 위로 3칸, 아래로 3칸, 6칸. 얘는 왼쪽 4칸, 오른쪽 4칸, 8칸. 넓이 구하라면 4, 6, 24 이렇게 넓이가 구해지겠죠.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한 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이 저 직선과 접할 때 양수 A값을 구하죠. 근데 이거를 저번에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될 거를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도형이니까 반대부 X 플러스 1의 제곱, Y 대신에 Y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만들고, 다시 얘를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럼 나머지 그냥 놔두시고 Y의 부호만 반대로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원이 다시 저 직선과 접할 때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죠. 이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빠르게 원이나 포물선 같은 케이스는 가장 중요한 점인 꼭지점이나 원의 중심을 찾습니다. 점원의 중심이 0,0. 이제부터는 도형을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점을 이동하는 거죠. 그럼 이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점은 저 숫자 이동할 숫자 그대로 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원의 중심이 되고 자, 이 원을 다시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원의 중심도 X축 대칭 이동 되겠죠? 그럼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 때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은 마이너스 1, 4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이 있죠. 반지름은 아무리 대칭 이동하거나 평행이동해도 반지름은 그대로 2가 될 테니까요.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1, 4. 반지름 2짜리 원이 있는데 그 원이 저 직선과 접한답니다. 그럼 따라서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4라는 점에서 저 직선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a는 0까지의 거리를 잡죠. 거리는 5분의 이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4, 3, 4, 12 마이너스 a. 그럼 절대값 8 마이너스 a, 얘가 반지름 2랑 같아야 되죠. 넘어가면 절대값 8 마이너스 a는 그냥 a 마이너스 8과 같죠. 절대값 쓸 때는 제곱처럼 앞뒤 순서 바꿔도 되는 거니까 10. 그럼 a 마이너스 8이 1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0이거나, 따라서 a 값은 18이거나 아니면 a 값은 마이너스 2이거나 양수의 값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a 값이 8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점 A와 점 B가 있고, 점 A와 X축을 움직이는 점 Q, 그 다음에 다시 Y축을 움직이는 점 P, 다시
점 B. 그래서 AQ, QP, 그 다음에 PB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게 Q나 P가 정점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 찾기가 좀 애매하죠. 그럴 때는 제일 유리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점 Q, 점 A나 점 B를 대칭 이동하는 건데 점 Q가 놓여있는 Y축에 대해서 여기는 점 A를 이렇게 대칭 이동해 줍니다. 그럼 여기쯤에 놓이겠네요. 점 A'이라고 합시다. 얘는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될 테고 여기는 점 B도 똑같이 Y축 위에 X축 위에 점 P가 있고 다시 점 B를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를 B'을 한다면 2, 마이너스 1. 그리고 이때 점 A'과 여기 있는 Q를 연결해주고 여기 있는 Q와 P를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P와 B를 B' 연결해주고 이랬을 때 여기다 바로 쓸게요. 어차피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합동이죠. 요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따라서 AQ의 길이와 똑같은 길이가 A'Q가 되고 그 다음에 QP 써주고 다시 PB의 길이와 같은 길이가 PB'이 되죠. 이렇게. 결국은 이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며 얘를 해석할 때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죠. A'이라는 점에서 X축을 지나 X축 위 점 Q를 지나 웬 X축? Y축이죠. Y축에는 점 Q를 지나 X축 위의 점 P를 지나 B'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해석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A'에서 Q와 P는 얘기했지만 정점이 아니죠. 어딘지 위치가 안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A'에서 Y축에 있는 점 Q를 지나 다시 X축에 있는 점 P를 지나 다시 고정점인 B'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이렇게 선분으로 이으시면 되는 거죠. 그때 만들어지는 점 P, 여기가 저기 만들어지는 점 Q, 이게 최단거리가 되는 점 Q 위치고 그때 X축과 만나는 이 위치, 얘가 최단거리가 되는 점 P가 됩니다. 최종 결론은 저 길이의 저 길이 값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문제니까 X끼리 뺀 값 3의 제곱 9, Y끼리 뺀 값 3의 제곱 9 더해서 루트 3 루트 2가 최소값이 되고요. 만약 문제가 좀 더 보완이 돼서 그때 이렇게 최소값을 갖게 하는 점 Q와 점 P의 위치를 찾으시오. 그러면 이 A'과 B'을 지나가는 직선의 X절편, Y절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두 점 중에 이 점을 그냥 만만하게 찍었다고 치면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X의 증가량 3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X에서 X가 빼주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 직선의 Y절편값 점 Q의 위치는 0,1이 되며 이 직선의 X절편값 점 P의 위치는 1,0이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여기 점 P가 있죠. 점 P가 X, Y라는 점이에요. 근데 그 점을 여기 있는 이 점의 위치를 그냥 A, B로 좀 치킨 잡아놨죠. 점 P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대칭 이동은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대해서 반대편으로 맞대고 있는 형상이니까 이 점이 이 하늘색 점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일직선상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그게 대칭점이 되죠. 근데 개념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놓고 따져보니까 결론은 여기는 A, B라는 게 P'에 이게 중점의 좌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길이는 X와 X'의 중점, 그 다음에 Y와 Y'의 중점 이렇게 되더라. 근데 요즘 우리는 이 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X', Y'을 찾는 거니까 약간씩의 변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A는 2분의 X' X 플러스 X', 그 다음에 B는 2분의 Y 플러스 Y'. 여기서 중요한 식이 나와요. 양변을 2로 정리해봤더니 2를 곱하고 정리해서 X'을 정리했더니 X'은 2A-X, Y'은 2B-Y 이렇게 되고 이게
주어져 있는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그때 대칭점을 구하는 관계식이 이렇게 됩니다. EA-X, EA-X, EB-Y가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한 대칭점의 위치가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저 내용은 나름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언젠가 다른 뭐 수능 문제나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풀 때 x는 a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 문제 풀 때 이런 개념이 적용되거든요. 이건 점대칭이지만 만약에 x는 a라는 선대칭이 있으면 그때는 이런 식에 대한 대칭 위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예가 있어요. 여기 x는 3이라는 대칭축이 있어요. 근데 여기 4, 예를 들어 4,-1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x는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여기 찍히겠죠? 그럼 이 대칭점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근데 이게 오른쪽 한 칸이니까 얘는 왼쪽 한 칸 가겠죠? 그럼 이 점은 당연히 2,-1일 거예요. 근데 그렇긴 한데 이거를 내가 x는 3에 대해서 대칭점을 찾으려면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얘랑 얘랑은 y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y좌표는 변함이 없는데 x좌표 구할 때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2 곱하기 여기 x는 3에 대한 대칭이니까 여기에요. 3 빼기 원래 있는 점의 좌표 이렇게. 그러면 2,-1이라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할 때 많이 쓰게 되냐면 이렇게 x는 3, x는 k 혹은 y는 k 그래서 x축, y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한 대칭 위치를 찾을 때 그때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가끔 문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약간 숨어들어서 문제에 출제될 때도 있으니까 점대칭만 기억하지 마시고 선대칭에 대한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말했듯이 대칭 이동은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기 때문에 점이 이렇게 대칭 이동된다면 도형의 반응식 또 그대로 x가 저렇게 EA-X로 y가 EB-Y로 대칭 이동된다. 말했듯이 이렇게 프라임 기호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구분하기 위해서 프라임 기호를 썼을 뿐이지 나중에 이 대칭 이동이나 평이동 명령이 나타나면 저 프라임 기호를 생략하시고 일반화시켜서 x, y로 표현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알아두셔라. EA-A, EB-Y. 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내용들이.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 점 P라는 좌표가 x, y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여기 ax 플러스 by 플러스라는 직선에 대하여 이 점을 대칭 이동하다 보면 이 길이만큼 반대편으로 똑같이 넘어가서 여기 점이 찍히죠. 그 점을 대칭점 P'으로 잡고 그때 x좌표, y좌표를 x', y' 잡았을 때 이 위치를 어떻게 잡습니까? 인데 공식을 암기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 공식을 일일이 암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공식을 암기해서 이 점을 찾는 게 아니고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선분 P'의 수직 2등분선이 저기는 직선 L이 됩니다. 그 개념을 이용하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여기는 선분 P와 P'의 중점, P와 P'의 중점을 M이죠. 그림상. M이 저 직선 위에 점이 되죠. 그래서 얘랑 얘랑의 중점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요. 그 동시에 선분 P'과 직선 L은 수직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1. 이 개념을 통해서 다시 또 시간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둘을 연립해서 풀다 보면 여기는 점의 좌표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인 거죠. 이건 연습 문제를 좀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고 하니까. 자, 이제 해봅시다. 천천히. 오늘은 이 대표형 쭉 풀어드리고 밑에 있는 연습 문제 여러분이 한꺼번에 푸는 걸로 합시다. 이게 뜨문뜨문 풀기는 좀 그렇고. -3,1을 2,-1에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아까 공식을 적용해도 되는데 공식은 어차피 암기하고 적용만 하면 되는 거라 그걸 굳이 뭐 선생님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래요. 여기 -3,2라는 점이 있는데 2, 여기 -1이라는 점이 있고 이 점에 대해서 대칭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2, -1 이 점에 대해서 대칭점을 찾아주죠.
이 대칭점 좌표를 x, y라고 하자는 거죠. 이랬을 때 이 x, y를 구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얘랑 얘랑의 중점이 2가 될 테고 얘랑 얘랑의 중점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곱해서 넘기면 x값은 7이 되고 곱해서 넘기면 y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점의 좌표가 7, 마이너스 4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원이 있는데 이 원을 어떤 원 밖에 있는 한 점, 원 바깥이겠죠. 원 바깥에 있는 점이죠, 당연히. 그 2,4에 대해서 대칭이동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점은 대칭이동돼서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대칭이동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점은 대략 한 여기쯤 찍힐 테고, 여기 있는 점은 대략 뭐 여기쯤 찍힐 테고, 여기 있는 점은 대략 뭐 여기쯤 찍힐 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을 찍다 보니까 저 원과 크기는 동일하며 이 원과 크기는 동일하되 대칭이동된 원이 이런 식으로 뭐 대략입니다.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던 거, 그럼 선생님 저희가 아까 배운 대로 본다면 여기 있는 x, y, x'이라고 할게요. x', y'. 이 원을 만족하는 x, y 점의 좌표는 뭘 만족하는 거냐면 아까 말했던 이거 있었죠? x', y''을 a, b에 대해서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을 때 x', y''을 둔다면 이 x', y' 쓰는 관계식은 2a-x, 2b-y가 된다. 였죠? 그럼 여기 x', y''을 요 관계에 맞게 써본다면 이게 지금은 2,4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2배 4-x, 여기에 2배 8-y를 주어진 관계식에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대칭이동하기 전에 된 관계식. 그럼 이 점의 위치가 저기 x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해야 돼요. 4-x-1의 제곱 플러스 y자리 대신에 8-y-3의 제곱은 5가 되고, 이걸 정리해보니까 이게 3-x잖아요. 그럼 x-3의 제곱 이렇게 쓰고 플러스 여기는 5-y니까 y-5의 제곱은 5 이렇게 쓰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풀기는 늘 말하지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자꾸 그래프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식을 복잡하게 배열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고는 있어야 돼. 요새 지금 말이 빠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을 알고 있고 문제 적용,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딘가에 더 어려운 문제는 이 개념을 적용해서 관계식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풀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간단히 푸시면 돼요. 이 원의 중심을 찾겠다는 얘기죠. 중심이 1,3이잖아요. 그 1,3을 2,4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다시 이 원의 중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원의 중심을 a, b로 둔다면 얘랑 얘랑 더한 값을 2로 나눈 게 2가 되니까 이 값을 계산할 때는 합쳐서 지금 4가 나와야 되죠? 그럼 이 점은 3, 얘는 합쳐서 8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중심이 3,5이고 반지름이랑 똑같은 원일 테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5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처럼 풀기는 좀 아깝고 아까 같은 풀이는 개념을 잘 이해했다가 다른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없는 다른 문제 잘 적용하라 라는 뜻입니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여기 3,4라는 점이 있어요. 네. 이 3,4라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는 뜻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어딘지를 묻는 거죠. a, b 이렇게 묻는 거겠네요. 이 직선이 y는 x-5인 겁니다. 이렇게. 그럼 처음에 해야 될 게 여기 중점의 좌표가 있겠죠? 이 점을 m이라고 했을 때 m의 좌표는 얘랑 얘랑의 중점이니까 a 플러스 3을 2로 나눈 값, b 플러스 4를 2로 나눈 값. 됐죠? 근데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y자리에 2분의 b 플러스 4, x자리에 2분의 a 플러스 3 이렇게 관계식 하나 만들고, 두 번째는 AB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졌지만 미지수 두 개는 내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그 하나 더는 이 선분과 이 직선의 관계가 수직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의 역수의 보호반대죠. 이 기울기가 지금 1인 상태니까 수직관계가 되려면 이 수의 역수의 보호반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걸 풀어주시면 돼요. 양변이 2를 곱해서 1로 넘겨보게 되면 1로 넘기죠. 이거 정리해볼까요? b 플러스 4 a 플러스 3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이 넘어가면 플러스 7이 되니까 11 여기는 b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죠. 넘어가면 a 플러스 b 넘어가면 7 위의 자리를 더하네요. 2a는 18 a 값은 9 a 9를 여기다 대입해서 넘기면 b 값은 마이너스 2 따라서 대칭이동 점좌표가 9, 마이너스 2가 된다. 직선 y는 2x를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자, 원풀이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근데 원풀이대로 푸는 수도 있는데 이건 다른 풀이를 일단 볼 수도 있거든요. 다른 풀이를 먼저 봐드릴까요? 다른 풀이를 봐드릴게요. 다른 풀이. 다른 풀이 뭐냐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요. 이게 y는 x 플러스 1이고 이 직선에 대칭, 그러니까 이런 식이겠죠? y는 2x면 얘를 대칭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직선에 대칭이동하면 이것도 직선이 돼요. 그렇죠? 좀 생각해봐. 이 직선에 대칭이동하다 보면 만나는 교점이 있잖아요. 그 교점을 대칭이동된 직선도 진행하게 돼 있어요. 일단 교점 하나 찾습니다. 둘을 연립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걸 대입하게 되면 2x는 x 플러스 1 넘어가면 x는 1이 돼요. 이 교점 x좌표가 1,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직선식을 구하려면 또 다른 점 하나만 더 찾으면 됩니다. 또 다른 점 만만한 거 0,0 같은 거 있잖아요. 0,0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그 점을 대칭이동하면 여기 있는 거 놓이겠죠. 그럼 좀 전에 한 것처럼 이 점을 a, b로 두고 중점의 좌표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것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것. 그럼 2분의 a, 2분의 b가 각각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먼저 2분의 b는 2분의 a 플러스 1.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이 두 점의 중점을 잡아서 이 중점 좌표가 2분의 a, 2분의 b인 거죠. 걔를 여기다 대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b는 a 플러스 2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 a분의 b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a분의 b 그 기울기가 얘 역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그래서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랑 같다. 대입한다. 그럼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2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a 값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b 값은 1이 되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두 점을 제로한 직선식을 찾으시면 돼요. 이런 방식도 있어. 이런 방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원풀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고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이 있어요. 그 점을 x, y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xy랑 여기는 xy는 다른 의미죠. 이 xy는 얘를 만족하는 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대표에서. 그럼 이 직선 위에는 x, y도 당연히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된다는 뜻은 직선 위에는 이 점도 당연히 대칭이동되겠죠. 여기 놓을 겁니다. 그럼 이 직선을 대표하는 이 점이 이동됐을 때 점을 x', y'이고 얘가 내가 구하는 직선을 대표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는 관계는 똑같습니다.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이 둘의 중점이 이 직선이 있으므로 중점 좌표를 찾아요. 그럼 중점 좌표는 x 플러스 x'을 2로 나누고 y 플러스 y'을 2로 나누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고 2분의 y 플러스 y'은 2분의 x 플러스 x' 플러스 1 양변에 2를 곱하면 y 플러스 y'은 x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관계식이 나왔어요. 그 다음 또 다시 수직관계 이 직선의 기울기 x좌표끼리 뺀 거 분의 y좌표끼리 뺀 것 하면 그게 기울기. 근데 이 기울기는 역수의 보호반대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된다. 넘기고 y 마이너스 y'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 얘를 또 넘기죠. 그럼 x 플러스 y는 얘를 일로 넘겨봅시다.
그러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이 되고 얘도 식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일로 넘기면 x 마이너스 y는 얘를 일로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는 식을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을 찾고 싶지만 이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은 없어요. 근데 얘 x, y에 대한 관계식은 존재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을 x, y로 식을 정리해서 다시 저기다 대입하는 꼴이 됩니다. 그 얘기는 둘을 더해보세요. 그럼 2x가 되고 둘을 더하면 여기는 2y-2가 돼서 따라서 x는 y 프라임이요. y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될 것이고 위에 자리를 빼게 되면 이거 두 개 지워지면서 2y가 남고 빼게 되면 얘가 지워지면서 2x 프라임 여기 프라임 빠졌어요. 빼게 되면 플러스 2 양변 2로 나누면 y는 x 프라임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x 자리 대신에 y 프라임 y 자리 대신에 x 프라임 플러스 1이 붙고 x 자리 대신에 2 가로 y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붙어서 얘를 식 정리를 해봤더니 x 프라임 플러스 1은 2y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고 넘기죠? 그럼 2y 프라임은 x 프라임 마이너스 3이 돼요. 플러스 3이 돼요.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y 프라임은 2분의 1 x 프라임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이게 x 프라임 y 프라임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되는 겁니다. 일반화 시켜서 이제 프라임 기호는 지우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답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처럼 풀어도 되고 이게 원풀이긴 한데 원풀이가 좀 복잡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풀이도 괜찮아요. 그거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점과 점을 직접 찾을 수 있고 점과 점을 지으면 어차피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된 직선이 나타날 것이며 교점 하나는 미리 연립해서 구하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이 점 중에 아무나 쉬운 거 하나 찾아서 대칭이동한 다음에 두 점을 이어서 내가 원하는 직선식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긴 한데 이런 풀이를 일단 알아는 둬야 되니까 역시나 또 알아는 둬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무 말이 빠르게 정리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죠, 내 오늘? 수업을 좀 늦게 시작해서인가? 말이 내가 하면서 왜 이렇게 빠르지라는 느낌이 드네. 천천히 다시 한 번만 다시 해드릴게요. y는 x 플러스 1 이 직선을 이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이동합니다. 근데 대칭이동 하는데 이 직선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다 일일이 이동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저 직선 위에는 이미 한 점을 대표로 그냥 찍어줘요. x, y. 그 얘를 이 직선에서 대칭이동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점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고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의 자취를 구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하는 대칭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 나올 거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둘의 관계를 보니까 이 두 점의 이 중점 좌표가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인데 이 중점 좌표가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저 직선에다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은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플러스 1이 되고 양변 2를 곱해서 좀 식을 간단하게 xy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y로. 그럼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2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xy로 식을 정리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기다 대입할 생각으로.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xy가 준비되어 있는 관계식에 대입하려면 x 프라임 y 프라임은 하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xy는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럼 식 하나 더 필요하고 남은 거는 수직 관계에서 기울기 두 점을 잇는 기울기 x 좌표끼리 뺀 거분의 y 좌표끼리 뺀 거 그 기울기가 수직 관계 이 직선의 역수의 부호 반대 1의 역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그럼 곱하게 되면 y 마이너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프라임이 되고 얘를 일로 넘겨서 x 플러스 y로 정리를 해줘요.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야 되니까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이 되고 위에서 아래식을 이제 이렇게 한번 더해보는 겁니다. 더해서 먼저 x로 식을 정리해요. 그럼 얘는 지워질 테고 여기도 이렇게 x 프라임이 지워지죠? 요거만 남아요. 2y 프라임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y 프라임 마이너스라고 같다는 걸 알게 됐고
이번에는 더하지 말고 빼봅니다. 빼보면 x가 지워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2y가 나오고 빼게 되면 얘가 지워지고 이걸 빼게 되면 마이너스 2x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y는 x 프라임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이 xy로 표현되는 관계식이 있고 그 관계식을 자연스럽게 여기다 대입하겠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xy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잖아. 그럼 x자리 대신에 y자리 대신에 x 프라임 플러스 1을 집어넣고 2 곱하기 x자리 대신에 이거 y 프라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식을 그냥 y 프라임으로 마치 y로 정리하듯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y 프라임 마이너스 2는 x 프라임 플러스 1이 되고 넘기면 이 y 프라임은 x 프라임 플러스 3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눠서 y 프라임은 2분의 1 x 프라임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데 얘 x 프라임 y 프라임 만족하는데 관계식 자취를 구해낸 거죠. 근데 그 자취가 1차 함수인 직선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취를 찾았으면 이걸 일반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여기는 x 프라임 y 프라임은 얘랑 사실은 차이를 두기 위해서 둘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기호를 붙였을 뿐이지 나중에 일반화시킬 때는 저 프라임 기호를 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저 y는 2x의 그래프를 y는 x 플러스 1이 돼서 대칭 이동한 대칭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우시면 아까처럼 이거 하시면 된다고요.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y는 x 플러스 1 이란 이 직선에 대해서 y는 2x를 대칭 이동할 생각이거든. 근데 이 직선을 대칭 이동하다 보면 당연히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여기 있는 점은 이 y는 2x 위에 있는 어떤 임의 점이 이렇게 대칭 이동돼서 여기 점에 찍히겠죠.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대칭 이동돼서 여기 점에 찍힐 테고 여기는 여기 있을 테고 여기 갈 테고 이런 식일 거라는 얘기죠. 이동하다 보니까 느낌상 당연히 이런 직선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이 관계식을 찾자는 거거든. 근데 모양이 직선이잖아요. 그럼 두 점만 찾으면 돼요. 두 점만 찾으면 되는 거죠. 직선식이니까. 근데 두 점 중에 한 점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두 직선의 교점. 그렇죠?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 1,2 1,1을 알아요. 나머지 한 점. 근데 나머지 한 점은 지금 달리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 그냥 이걸 구하자는 얘기죠. 직선이 있는 점 중에 그냥 간단한 건 0,0. 대칭 이동된 점을 a, b로 뒀을 때 얘를 구하려면 이 중점 좌표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2분의 a,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2분의 b를 이 직선식에다 대입한다. 그럼 2분의 b는 2분의 a 플러스 1이 됐고 다시 이 두 점에 있는 선분의 기울기랑 얘는 수직 관계에 놓인다. 선분의 기울기 x 좌표끼리 뺀 값 y 좌표끼리 뺀 값 제 기울기가 역수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1. 그 위에서 이제 2를 곱하게 되면 b는 a 플러스 2가 되고 아래다가 양변에 a를 곱하면 b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이걸 연립하게 되면 대입하는 거죠. 대입해서 마이너스 2a가 2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a 값 마이너스 1에다 집어넣으면 b 값은 1. 결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어딘가 이 점이 이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1,1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y에서 y좌표 빼주고 x에서 x좌표 빼준 다음에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넘어가면 2분의 4가 되니까 플러스 2분의 3이 남는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데 뭐 고집하진 않겠지만 원풀이는 일단 기억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 자취를 구하는 형태는 항상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을 하되 만약 학교 시험에서 나 자취로 문제를 풀기에는 막 굉장히 복잡한 아까 막 연립식을 막 풀고 x 프라임, y 프라임, x, y 관계 뭐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머리 아파.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저렇게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초반부는 집합도 쉬워요. 주어진 조건에 알맞은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모임을 보통 우리는 집합이라고 부르고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원소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주어진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면
예를 들면 것들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그 대상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잖아요. 3 이하의 자연수면 1, 2, 3 이 세 가지일 테니까 원소는 그 안을 구성하는 원소는 1, 2, 3 세 개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밑에 있는 것처럼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그러면 크다는 기준이 정확하진 않죠. 어느 정도 돼야 큰 건지 뭐 학생들이니까 남학생인지 남학생 여학생 모르겠지만 남학생 여학생 키가 크다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혹시 이게 남학생이었다 하더라도 뭐 180 이상이 큰 건지 뭐 185가 큰 건지 뭐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집합으로 구성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 드렸고요.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보통은 집합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 단원이 집합과 명제를 배우는 파트인데 집합은 수학적으로 뭔가 규정하고 싶을 때 함축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을 때 그때 이 집합을 많이 쓰는데 약속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 집합을 정의할 때는 보통 대문자로 많이 표현하게 되고 그 집합이나 모임을 구성할 때는 이렇게 양쪽 끝에 중괄호 형태로 이렇게 집합을 표현해 줍니다. 그 안에 이제 원소가 들어가 있겠죠. 근데 원소를 쓸 때는 여러 가지 뭐 숫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알파벳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뭐 이름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원소를 쓸 때는 알파벳 쓴다면 집합은 대문자로 쓰지만 원소는 소문자로 보통 써요. 이렇게 이런 상태로 보통 씁니다. 쓰다 보니까 이 집합 A, 이 집합 안에 이렇게만 일단 쓸까요? 여기 세 개만 썼더니 집합 안에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 C라는 원소 세 개의 원소를 가졌죠. 그럼 여기는 A라는 원소는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죠. 혹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한글로 쓰기엔 좀 그렇잖아요. 수학을 배우는데. 그래서 A라는 거는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라는 기호로 영어 엘리먼트 있죠. 그 줄임말을 E를 씁니다. E를 쓰면 이렇게 써도 좀 이상하죠. 알파벳처럼 보이고 이렇게 써도 알파벳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대문자 E를 약간 변형해서 이런 기호로 썼어요. 그래서 A는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네,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근데 B와 C도 집합 A의 원소이긴 하죠. 근데 D라는 원소가 있다고 친다면 D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죠. 그럼 이런 거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쓰냐는 거죠. D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요. 큰 기호를 만들지 않고 그냥 짝대기를 그으면 돼요. 아니다 라는 기호를 쓴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별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약속된 표현이니까. 집합의 표현법. 집합을 나타내는 방식인데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직접적으로 원소를 나열해주는 방법. 중괄호 안에 원소를 다 써주는 방식.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 그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통해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식. 벤 다이어그램, 그림 그려주는 방식. 벤은 사람 이름이에요.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이름이 존 벤이에요. 주희야 미안하다. 주희가 좀 비웃었어. 발음이 저렇게 후지다고? 라는 약간 비웃었어요. 자, 원소 나열법은 제일 직관적이고 제일 우리가 알아먹기가 제일 편해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죠? 만약에 8의 약수를 집합이라 표현하고 그 집합을 A라고 쓴다면 그 A는 어떻게, 원소 나열법은 어떻게 써집니까? 그러면 이렇게 써지겠죠. 원소가 1, 2, 4, 8, 4개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나와 있는 원소들을 다 일일이 쓰기가 불편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그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집합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 봤더니 1, 2, 4, 8은 8의 약수 아닌가? 그러면 이 집합 A를 성질을 써준다는 얘기죠. 집합의 원소를 만약 X라고 한다면 그 X는 8의 약수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줄 쳐줘요. 이렇게 되면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 왜 우리가 복소수 할 때 Z 바 할 때 그 바처럼 이렇게 줄 쳐주는 겁니다. 줄 쳐주는 겁니다. X 바 X는 8의 약수. 이렇게 써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이 표현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편한데 이렇게 쓰면 오히려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니까 헷갈리지 않나? 이거 좀 굉장히 불편한 방식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케이스는 그럴 수도 있겠죠. 조건제시법이
원소원 나열법에 비해서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집합 B가 있는데 x, y 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렇게 써줄 때도 있어요. 그럼 이 집합 B는 도대체 뭘까요? 지금 이 바가 도대체 뭐예요? 바를 기준으로 앞과 뒤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바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는 그 원소를 말합니다. 혹은 원소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형태. 뒤는 그 원소가 가지는 성질을 써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힌트인 거죠.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힌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제 집합은 가운데 커튼을 칙 내려요. 커튼 왼쪽에 원소가 숨어 있는 거야. 우리는 커튼 바깥에 있는 걸 보고 원소를 유추해야 되는 거죠. 약간 무슨 뭐 그런 퀴즈 있죠? 사람 딱 가려놓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면서 여기다 힌트를 주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고 매너가 좋으며 뭐 누굴까요? 했더니 뭐 임준혁이요?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런 이제 힌트를 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커튼을 내려서 안에 있는 이 원소들이 누굴지를 이 성질을 보고 유추하게 만드는 건데 결국 이것도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유추하게 만드는 힌트가 되고 얘가 원소인 거예요. 근데 원소를 보니까 x, y 점인데 순서상이죠. 순서상 점이에요. 그 어떤 점들의 모임인데 어떤 점이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이죠. 근데 이 식이 뭐예요? 이 식이 뭐예요? 중심이 0,0이며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원. 따라서 얘는 이 집합을 표현하시오. 그러면 이게 되는 거고요. 네, 이게 되시는 거고 1, 2, 2,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 이 원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 그 모든 점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을 중심이 0,0이면 반지름이 2인 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수학적으로 좀 더 함축적이라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핵심만 잘 모아서 잘 정리한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조건제시법이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복잡한 표현을 수학적으로 간단히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집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고 친숙해져야 되는 표현이 이 표현법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듣기에는 좀 불편하고 뭐 이렇게 약속된 뭐 어떤 형태 표기법도 필요하고 쓰다 보면 조건제시법들이 굉장히 불편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잘 이용해서 그 집합이 나타내는 원소를 좀 더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벤 다이그램은 그림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어떤 형식으로 그리는 겁니까? 그러면 보통 집합 하나하나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동그란 표현 많이 해요. 하나하나의 집합을 표현할 때는. 두 개일 때는 왜 갑자기 겹치게 그립니까? 공통원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공통원소 없으면요? 그럼 그때는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그 하나씩 하나 집합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네들 포함하는 전체 집합 있죠? 전체 대상이 되는 집합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네모로 표현해요. 그 가운데 U라고 많이 쓰거든요. S라고도 쓰는데 U라고도 많이 씁니다. 1학년 때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집합은 동그라미, 전체를 포함할 때는 네모.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죠. 이렇게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이게 위에 있는 게 집합의 이름이고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원소가 되겠죠. 네,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 세 가지 표현법으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조건제시법이 좀 더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의 종류를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위에는 이제 집합을 나타내는 방식이고 밑에는 집합의 종류를 말하는데 개수가 집합 안의 원수가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걔는 유한집합이라고 말하며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 예를 들면 뭐 수의 집합 있죠? 자연수의 집합, 정수의 집합, 뭐 실수의 집합, 배수의 집합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원소가 무수히 많은 무한집합이다라고 표현하고, 그럼 만약 집합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 원소를 구하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든다면 X바 X는, 이 바를 친 이유는 앞에 게 원소, 뒤에 게 성질이라고 했죠. X는 1 미만의 자연수. 뭐 이런 조건이 달렸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구하는 원소는 1 미만의 자연수만 쓰겠다라는 건데 1 미만의 자연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합을 안에,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보통 공집합이라 말합니다. 기호로는요 이렇게 씁니다. 동그라미 땡.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어요. 쌤 파이면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파이죠. 같은 파이예요. 근데 발음이 좀,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파이지만 발음은 살짝 다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도 파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파이는 집합을 말할 때 파이고 얘는 원주율을 말하는 파이고, 그러니까 원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라는 뜻으로 이런 기호를 쓴다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수학을 배울 때는 이 파이를 이렇게 쓰기도 했었어요. 저 모양 그대로 이렇게. 이것도 공집합 표현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표현은 거의 안 쓰죠. 약간 헷갈리고 쓰기도 좀 불편해서 그래요. 저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까? 무한집합입니까? 물어보면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에요. 개수를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으면 무한집합인데, 이 공집합은 개수를 셀 수 있는 겁니다. 개수가 0개니까요. 셀 수 있지만 없을 뿐이지 원소가. 얘도 유한집합의 일종이 됩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이건 표기법이 중요합니다. 자, 유한집합은 아까 보신 것처럼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집합 A는 1, 2, 3, 3개의 원소를 갖는 유한집합인데, 앞으로 이 집합 A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좀 너무 긴 표현이죠. 역시나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집합 A의 개수, 넘버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개수, 집합 A 원소의 개수 이렇게 쓴다. 그럼 앞으로는 n 한 다음에, 이게 일반화시키는 거죠. n 한 다음에 가로치고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게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며, 결과적으로는 가로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밑에 이제 얘가 몇 개 나왔죠? 이해하시라고. NA는 3. 그럼 B는 무한집합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이거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여기다 무한이라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표기법은 무한집합에서는 잘 안 쓴다는 얘기죠. C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짝수. 그럼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짝수는 없죠. 그럼 원소 하나 없으므로 공집합이지. 그럼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개수가 없잖아요. 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헷갈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 써줬는데, 만약 이렇게 쓴다면 이건 무슨 뜻이죠? 그러면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안에 있는 집합이 지금 공집합이잖아요.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정답은 0이라고 쓰시는 게 맞다는 뜻이죠. 밑에는 얘는 옆에다 써놓을게요. 안에 있는 게 집합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집합이어야 돼요. 근데 공집합에 이 기호를 썼네? 이게 집합의 기호잖아요. 양쪽 끝에 이렇게 중가로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는 집합의 기호일 때 쓰는 건데, 그럼 이게 집합이고 안에 있는 게 결론은 원소가 되는 겁니다. 좀 헷갈리죠? 집합 기호 없을 때는 얘는 그냥 공집합 취급받는데, 집합 기호가 생기잖아요? 그럼 집합 기호 안에 있는 건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냥 원소예요. 파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집합 안에 원소가 파이라는 기호가 하나 들었잖아요. 어떻게 생겼던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니까 1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럼 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집합 기호죠. 그 안에 원소 하나 있네요. 0도 원소입니다. 그럼 답은 1 이렇게 써요. 그럼 이거는 선생님 뭔가요? 이건 답이 뭐예요? 위에 답은 뭐죠?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가로 안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집합. 근데 0은
집합이 아니에요. 집합이 되려면 이렇게 중괄호가 있든지 아니면 대문자로 어떤 집합을 써놓든지 하다못해 공집합처럼 집합을 표현하는 표기법이 있어야 되는데 는 집합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런 기호는 그래서 쓰지 않습니다. 저런 거는 집합이 아니니까. 집합일 때만 저 기호를 쓴다라는 거죠. 자, 이건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 집합 중에서 옳은 것만 다음 중 집합인 걸 고르시오. 기억, 짝수의 모임. 짝수의 모임 집합이에요? 그냥 무한 집합일 뿐이죠. 너무 많으니까. 유명한 골프 선수의 모임. 유명하다는 기준이 없죠. 아닙니다. 디귿. 0에 가까운 수의 모임. 가깝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가까워야 돼요? 소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집합이 아니죠. 리을. 태양계 행성의 모임. 이건 맞죠.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네. 미음. 맛있는 과일. 맛있다는 기준이 없죠. 미음 아닐 테고. 비읍.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 할 수 있죠.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또 있나요? 광역시가 우리나라? 그게 다죠? 울산. 아, 울산 있구나, 참. 울산광역시, 맞아요. 혹시 울산에서 이사 왔나요? 아, 가끔 울산은 뒤늦게 광역시가 돼서 가끔 좀 까먹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 나타낸 것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은 원소 나열법으로. 그래서 3, 6, 9, 12, 99. 그러면 약간 느낌이 3의 배수인데 딱 봐도 100 밑이죠. 그러니까 100 이하의 3의 배수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조건제시법 쓸 때는 이 문장을 쓸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99 이하의 3의 배수, 어떤 사람은 100 이하 혹은 100 미만의 3의 배수, 혹은 어떤 사람은 뭐 3의 배수 중 두 자리 자연수까지만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쓰는 사람마다 약간 달라. 근데 그냥 의미만 상통하시면 되니까 크게 뭐 그건 신경 쓸 바 없어요. 얘도 1, 2, 4, 5, 10, 20. 누가 봐도 20의 약수죠. 밑에 있는 거는 10 이하의 소수. 2, 3, 5, 7. 여기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짝수. 그래서 뭐 12부터 18까지 쓰시면 되겠네요. 쉬우니까 건너갈게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집합을 새롭게 저런 기호는 원래 수학적으로 멱집합이라는 거긴 한데 따로 뭐 정의해서 배우지는 않고 여기서 그냥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문제 안에서 다시 정의. C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C는 앞에 조건제시법이죠. 앞에는 원소의 형태를 말하며 뒤는 원소의 성질을 뜻한다. 앞에는 원소를 보니까 A 플러스 B? 뭔가 두 개의 숫자를 더한 뜻인 것 같아요. 뭔가 두 개를 더해서 원소를 만들라. 근데 그 두 개는 어디서 온 거냐? A는 집합 A에서 오고 B는 집합 B의 원소입니다. 결국은 A의 원소 하나랑 B의 원소 하나를 뽑은 다음에 그들을 더한 거를 새로운 원소로 만들라. 이럴 때는 표를 그리는 게 좀 유리해요. 뭐 안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뭐 그려놓으면 좀 유리하죠. 여기를 마이너스 1 이렇게 덧셈 하시는 겁니다. 더하라잖아요. 더하면 0, 더하면 2, 더하면 4, 그 다음에 더하면 1, 3, 5, 2, 4, 6. 자, 답을 쓰는데 지금 이거를 알아두셔야 될 게 집합의 원소를 쓸 때는 그럼 이걸 다 씁니까? 다 쓰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원소 중에 중복되는 거는 두 번 쓰지 않고 한 번만 써요. 그래서 뭐 잘못 쓴 건 없죠? 내가 뭐 계산을 잘못했거나. 네. 0 쓰고 그 다음에 1 쓰시고 2 쓰시고 3 쓰시고 4 쓰시고 5 쓰시고 6 쓰시고. 그래서 4가 두 번 나오는데요? 2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쓰지 않습니다. 한 번, 아이고 이건 아니네요. 한 번씩만 쓰시면 됩니다. 집합은 원소를 배열할 때 순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크기 순으로 배열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보기 좋으니까 그냥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것 뿐이고 원소는 중복하지 않고 한 번만 빠짐없이 쓰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건 이건 집합 D는 뭐 곱만 하시면 되죠. 이번엔 곱이잖아요. 곱해서 난 원소들을 중복하지 않고 네,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저런 문제들은 학교 시험에 안 난다고 부르는 게 맞겠죠? 네,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건 나올 수 있어요.
간단한 뭐 집합의 1번 문제 이런 걸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기역 맞습니까? 틀렸죠? 답이 1입니다. 0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니은 잘못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라? 0? 아니, 이건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고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 하나 들어있죠. 얘도 1이라는 원소 하나 들어있네요. 두 개를 더했으니까 정답은 2. 니은은 맞더라. 디귿. 잘못하면 2, 3에서 2, 3 빼면 4가 남을 것 같은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원소의 개수 2개, 원소의 개수 3개 빼면 답은 마이너스 1. 네, 니은은 틀렸고요. 리을. 조건제시법이죠. 이 x는 다음을 만족하는 실수,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집합은 공집합이다. 집합 A는 공집합이다. 그래서 정답은 개수가 0개이다. 맞는 말. 리을은 맞는 말. 미음. 16의 양의 약수 1, 2, 4, 8, 16 이렇게 되죠. 81의 양의 약수 1, 3, 9, 27, 8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개수가 5개? 5개? 5개가 5개보다 많지는 않죠? 네, 틀렸네요. 이것도. 니은 리을이 맞는 답이다.